우리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이 돌을 닦는다는 말이 성행했습니다. 그것은 어딘지 모르게 이 불합리해 보이는 우리 삶, 그리고 그 삶 이전의 존재나 작용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뭐 다 합리적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불합리적이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잘 되지 않는다든가, 또 남들은 빈둥빈둥 도는 것 같은데 잘 된다라든가, 이런 걸 보면 뭔가 이게 불합리해 보이고, 그리고 또 이 삶, 우리 지금 현재 사는 삶 이전에 어떤 존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작용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한 것이 돌을 닦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편안하게 살려면 일단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노력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매우 피곤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을 한다 해서 반드시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거나 아니면 하기가 싫어 삶을 마감하고 인생을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들 절대로 자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살하면 여러분들은 다음번 환생할 때도 힘들고 아주 힘들어집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궁금하여 돌을 닦는 것입니다. 이 돌을 통해서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면 성과가 안 나는 이유와 그래도 해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 그것을 감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치를 알면은 현재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힘들었다 하더라도 이 힘든 걸 이겨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참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자살하면 자꾸 자기 현재 지금 힘들다고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자살하면은 나중에 다시 환생한다든가 이럴 땐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돌을 닦으면 그런 건 아는데 돌을 안 닦으면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만 살고 있으니까. 또 인생의 기쁨과 슬픔, 또 만남과 헤어짐, 또 성장과 몰락 등 벌어지는 인생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 돌을 닦기도 합니다. 인도의 석가모니는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의 비밀을 알기 위해 도의 길을 택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시노애락, 즐겁고 화나고 또 슬프고 즐거움에 대한 그 인연을 해결하기 위해 돌을 닦기도 합니다. 어쨌든 도란 이렇게 우리 인생이 나타나기 이전의 작용으로, 현재 나타난 그 이전의 상태가 도예요. 도의 작용으로 그것을 알면 삶의 불합리한 점을 이해하고 또 해결하기 위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건 아니죠. 사실 우리의 안다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 알미라는 것은 삶 이전의 작용은 모르고 태어나기 이전의 작용은 모르잖아요. 그걸 아는 게 이제 돌을 닦는 거죠. 삶 이전의 작용은 모르고 또 태어나서 보고 들은 경험을 통해 이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돌을 알려면 먼저 알고 있는 경험의 세계를 떠나,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자기 경험의 세계를 떠나 경험 이전의 세계를 터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살아왔던 그 습성을 먼저 제거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성을 제거해야지 그 이전으로 돌아간다. 일단 계산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습기 제거라고 합니다. 습기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해왔던 습관되었던 그 기운을 제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습기 제거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생각하면 결과가 그러하듯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으니까 또 이렇게 살다 습관이 있으니까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될 수 있겠지, 이렇게 경험상 결과가 그러하듯 순서상 습기 제거가 먼저 되어야만 본래의 도가 드러날 것 같은데
사실 도란 순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습기 제거도 일단 먼저 도를 터득하고 나서 그 뒤에 습기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먼저 하려고 그러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생각으로는 그럴듯한데. 여러분들은 이 짐승들 가운데 고양이란 놈은 앞에 있는 먹이를 혀로 핥아서 먹습니다. 핥아서 먹으면 입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침이 묻어가지고. 그래서 그 먹이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물에 띄워놓으면, 지금 목욕탕 안에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물에 띄워놓으면 보통 고양이는 그것을 평소대로 핥아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렇겠죠. 자기가 아는 게 그렇게 없으니까. 이게 습관이 자기가 그렇게 들여져 있으니까. 그래서 핥아서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상시에는 핥아서 먹으면 이게 핥아서 입에 들어왔는데, 핥아서 먹으면 이게 물 위에 떠 있는 거니까 물에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릇은 점점 더 멀리 밀려나가 아무리 핥아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혀에 닿긴 닿는데 안 되죠. 점점 밀려 떠내려가 가지고. 왜냐하면 그릇이 밀려나가 핥아도 먹이가 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이를 핥아 먹는 것이 고양이의 습기입니다. 그렇다고 핥아 먹는 습기를 제거한다 하여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습기 제거를 한다는 게 그런 것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고양이가 습기 제거한다고 해서 먹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다 현실이 다 도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이 현실을 직접 관찰하여 물 위에 떠 있는 먹이를 알고, 아 저기 이렇게 물에 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그것을 끌고 와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양이가 또 따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고양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현실을 살필 줄 아는 고양이는 다릅니다. 아 지금까지는 저것이 그릇이 이렇게 땅에 있었는데 저기 물에 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고양이가 있어요. 보고선. 그들은 앞발로 그릇을 끌어와서, 그릇을 끌어와요. 손으로 이렇게 탁 쳐서 끌어와서 핥아 먹는 것입니다. 그럼 먹을 수가 있죠. 이렇게 현실을 살피고 또 직접 끌어오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지금 사이파워를 보통 사람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평상에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 고양이가 그 끌어오듯이 우리도 자기가 원하는 걸 이 세상에서 끌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이 모두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이크는 그냥 정지해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필요한 것을 찾아 택하면 되는데, 고양이가 평소에 먹던 식으로 그냥 택해서 먹으면 되는데 세상 일이 물에 떠 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떠내려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건데 혀에 닿기도 닿는데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밀려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고양이가 물 위에 떠 있는 그릇에 먹이를 핥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현실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끌어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고양이도 아는 놈 끌어오듯이 이 끌어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끌어오는 능력을 사이파워라고 하며, 사이파워를 할 줄 아는 것이 지금까지 노력하며 살아온 습기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끌어오고선 핥아 먹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핥아 먹는 거를 끌어와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사이파워를 할 줄 알아야지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방식이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양이가 그릇을 끌고 와야 먹을 수 있듯이 말입니다. 도란 이렇게 끌어오는 사이파워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파워를 하는 능력도 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건 도의 세계에서는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고양이처럼 먹이를 핥아 먹으려고만 하지 끌어올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생각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사용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습기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습관 들여져 있는 기운입니다. 습기는
현실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던 자기 습성입니다. 때문에 그 습성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실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물에 떠 있는 건지 아니면 땅에 있는 건지 그걸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현실을 바로 볼 수 있어야만 자기 습성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먹던 것하고 끌어오는 것하고 이렇게 습성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봐야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훌륭한 능력가는 현실을 바로 보며 또 그 현실에 맞게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는 변화 안 하고 그대로 하면서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자꾸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공부하는 것도 공부만 그냥 앉아서 하면 된다고 평생을 초등학교를 6년 동안 다녔는데 꼴찌했어. 그럼 그 사람 또 중학교 나오면 또 꼴찌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바로 보는 능력을 현시안, 즉 현재를 본다 이런 얘기예요. 현시안이라고 하며 또 스스로 자신을 바꾸는 능력을 초과학적 지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바꿔야 되는구나. 이게 먹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구나. 핥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바뀌어서 끌어와야 되는구나 하고서 스스로 자신을 바꾸는 그런 능력을 초과학적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실에 순응하며 자신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도입니다. 현실에 순응하며 못 살겠다고 죽는 게 아니고 자살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순응하며 자신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자신을 고집했기 때문에 자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나중에 엄청 고생합니다. 여기는 그나마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평생 살아봐야 100년이에요. 거기 가면 시간 없습니다. 했던 걸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을 때 그 심정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게 다시 태어날 때까지예요. 몇백 년 걸리는지 몰라요, 그게.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 잘 살아야 돼요. 이렇게 자신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도입니다. 그리고 현시안을 통해 상황을 직접 파악하는 것을 3D 마음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걸 잘 모르지만 앞으로의 이제 우리 인생은 점점 이런 식으로 바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식으로. 지금은 처음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래도 여러분들 훌륭한 거죠. 예. 이 도는 객관적입니다. 우리가 도를 닦는 이유는 자기라는 주관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도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도를 닦는 이유는 자기라는 주관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도를 닦아야지 자기가 객관화가 돼요. 그러면 그때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제1 마귀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바뀌면 괴로움이 없어져요. 이른바 자기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모두를 전부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핵심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뭐가 좋은 건지 그게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전에는 몰라요. 자기 좋은 게 좋은 건 줄 알지. 마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런 사회이듯이 말입니다. 예, 이 세상엔 자유민주 체제만 낳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게 됩니다. 자연히. 왜냐면 다른 데는 안 되잖아요. 저 정은이 녀석보다 저 자식은 140kg래요. 나머지 다 지금 이북 사람 딱 빼짝 말랐어요. 뭐 먹지도 못해가지고. 물론 이 도의 세계에서 보면 이 세상은 100% 좋은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100% 좋으면 우주는 작용을 멈춰버려서 그 존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100% 좋다 그러면 우주는 스톱돼 버리는 거예요. 올스톱. 올스톱 되면 우주는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항상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00% 좋은 것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구의 모든 체제 가운데 가장 좋은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100%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옛날에 강남 사람들만 계속해서 투표했으면 나라가 훨씬 발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온 국민이 다 투표하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개판이 돼가지고 있어요. 이 다수결의 원칙이란 대중이 그 사회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지 같은 인간들은 뭐 조금 먹을 거 좀 좋으면 좋다고 도장 찍고 이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판된 거예요. 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폐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제주의는 왕이 먹여 살리는 게 전제주의예요. 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당, 또 사회주의는 나라가 먹여 살려준다면, 이 자유민주주의는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개척해야만 합니다. 이 스스로 개척하는 힘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러자면 자연히 영혼을 움직여 성과를 내야 하며, 또 영혼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D 마음을 통해 현실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쓰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지 스스로가 그걸 개발을 하는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고 나라가 다 해준다 그러면 개발이 안 되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다 망해가는 거예요. 3D 마음을 통해 영혼을 움직여야만 능력이 향상되어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대중의 의식 수준입니다. 그래서 선진국하고 우리하고는 틀려요.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우리랑 틀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세계를 잘 아는 사람이, 지금 내가 설명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이 나라를 운영을 하면 좋은데, 뭐가 뭔지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선택하면 저 인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는 인간인지 아니면 공산당을 하려고 하는 인간인지 이런 것도 보지 않고 그냥 나 좋다고 찍으면 이 나라는 그 사람에 의해 난장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중이 3D 마음을 통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틀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조건이 지금 입지 조건이 국가 관 또한 불투명해서 나라의 존립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고 이제 나라가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고 존립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나라가 아니라 내가 좋은 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내 땅으로서의 국가관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와 같은 국가관을 갖추어야 할 시기입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넘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 갖추지 못하면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우며, 또 오늘의 이 난장판을 바로 보고, 지금 이게 뭐가 난장판인지 이런 것도 알고 바로 보고 극복하여 지금 갖추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나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알고 바꾸지 않으면, 바꾸면 우리는 세계적인 나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이북이나 우리랑 마찬가지예요. 민족은 같아요. 민족은 이 빨리빨리 행동하는 특수 체질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그 발전이 눈부시게 빠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기껏 해봐야 지금 30년 동안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빨리빨리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시대가 지금 맞아떨어졌고 시대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부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소중함을 분명하게 알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돼야지 우리가 능력 개발이 되고 우주의 능력도 사용할 수 있고 끌어당기는 능력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체제는 안 돼요. 공산당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거를.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께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해야 된다고. 내가 사는 내 땅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내 나라를 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의식 수준이 낮아가지고 나 잘났다고 하지 나라 사랑하는 걸 몰라요. 대부분이. 정치가들부터 모릅니다. 저 중에 막말리에서 이북 같은 건 총으로 쏴 죽이는 인간들이 지금 부지기수예요, 지금. 이북은 물론 우리와 같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북과 함께 3D 마음을 통해 영혼을 움직이면 우리는 세계 랭킹 5위권 안에 경제 대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20년이면 20년도 안 걸릴 거야. 아마 10년이면 우리는 세계 랭킹 5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북이 우리와 같은 그런 통치 체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체제에서는, 이북에서는 3D 마음을 통해 영혼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잘못 움직였다면 다 총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구별 못해요. 이처럼 이북을 잘 모르고 무턱대고 통일을 바란다면 그때 우리는 나라의 존립이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의식 형상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중요하다는 걸 빨리 자각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의식 형상이에요. 그래야지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걸 지키려고 해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어떤 택시 운전사가 그래서 가다가 그 김정은이 밑에서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 아직까지 총알 맛을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옆에서 가서 쏴 죽이고 이런 걸 봐야지 이게 바짝 오그라들지 그 소리를만 듣고 직접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는 아직 국제 무대를 움직여 본 경험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생각이 짧아가지고 국제 무대를 움직여 본 경험이 없어요. 당하고만 살았지. 반면 우리끼리 싸우니까 당하고만 살았지 세계를 움직일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며 바보같이 외국에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밑에 있는 저 일본은 다릅니다. 아주 먼 옛날에는 우리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는지 몰라도 일본은 우리가 많은 걸 가르쳐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은 세계를 제패할 꿈을 갖고 또 세계 전쟁을 일으킨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스스로 지키지 못한 단결을 스스로 짓지 못한 단결을 뼈저리게 터득한 민족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심정보다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이 중요한 게 몰라요. 현실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치 감정만 그게 현실인 줄 알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아직 그게 미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아직까지 정성껏 뭘 할 때 정성 들여 해라 정성껏 할 때 일본은 성실하게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성실하게 하라 그래요. 우리는 정성껏 하라 그러는데 예전에는 일본도 정성이란 말을 사용했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그 사람들은 알아차린 거예요. 이것은 비현실적이라 하여 없애버리고 대신 성실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정성은 개인적이며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정성껏 하는 거예요.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이 아무런 성과가 없으면 그 대가는 성과가 없어. 그럼 그 대가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냐? 한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많은 민족인 것입니다. 그 노래도 밤낮서 한 많은 하고 뭐 울면 없는 뭐 어쩌고 저쩌고 미아리 꼬개 다 한이에요. 저런 노래 부르지도 말아야 돼요. 저거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나 성실은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성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가 없으면 그 노력은 성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심껏 살려고 하는 사람은 현실을 보려고 하고 정성껏 하는 사람은 눈 감고 할 수 있는 게 정성껏입니다. 그러니까 될 턱이 잘 없죠. 성실이라는 말에는 이렇게 현실이라는 상황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성실 그 안에 현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정성이라는 것은 현실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본은 세계를 지배할 꿈을 가졌고 현실이 보이니까 또 야심만만하게 세계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 또한 현실을 지키기 위한
의식 향상이 없으면, 아직도 잘 없죠. 우리나라는 현실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동포라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또 다시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런 거지 같은 인간들한테 뺏기면 다 자살해야죠. 그때는 자살해야 됩니다. 자살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이북한테 우리가 통치당한다면 그때는 죽든지 아니면 어디 정말 바닷가에 다 가서 모여가서 같이 빠지든지 그래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지네들끼리 일본인을 위하여 라는 생각으로 서로 뭉칠 때, 우리가 좌파 우파 또 남파 북파로 나뉘어서 당파 싸움을 한다면 또다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다른 무리들한테 지배당하게 될 것입니다. 쟤들끼리 싸우는데 이놈 조금 집어주고 저놈 조금 집어주면 다 딸려오죠. 그러면 먹는 거 간단하죠. 예.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의식 형상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천추의 한이 될 일을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우리 다 잊어먹고 있어요. 지금 일제시대에서 36년 동안 그 고생했으면서 그걸 우리는 지금 다 잊고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 그리고 개똥이 내나 그랬지 우리하고 무슨 말이냐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 말하지만 사회체제 중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만이 자신의 영혼을 사용하여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북보다 잘 사는 이유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 나누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립하고 지키는 것을 나라의 국가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좌파니 우파니 남인이니 노론이니 이건 그 자기 주장하는 이 말들은 다 자기 안에 있는 말이에요. 그건 다 소용없는 말이에요. 현실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립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대되는 것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북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체제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립하고 지키는 것을 나라의 국가관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 헌법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땅 기운이 강해서 그 역량으로 사람마다 자신을 강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좌우 남북으로 나뉘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못 보고 자기 얘기예요. 그래서 좌파만 틀려요. 좌파끼리 뭉쳐요. 그래도. 근데 저 우파들은 또 지들끼리 싸워요.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들끼리 서로 죽이고 막 서로 싸우고 그럽니다. 저놈이 가짜니 진짜 가짜가 어디 진짜가 어디 있어요. 가짜면 뭐하고 진짜면 뭐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옥립하려고 하면 되죠. 네. 잘난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사람이 똑똑하고 영특하고 좀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보다 먼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사람을 나라의 지도자로 뽑고, 즉 대통령으로 뽑고, 또 그렇지 않은 무리는 제거해버렸어야 돼요. 여기 제거하여 나라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두 번째 의식 형상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심성이 선량하고 또 마음씨 좋게 웃으면서 살 때 외국은 우리 땅을 차지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옛날식하고 달라요. 요즘은 쳐들어오는 게, 요즘은 경제적으로 쳐들어옵니다. 옛날처럼 총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땅을 넓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의식 형상인 것입니다. 의식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 땅을 넓히며 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의식 형상입니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함께 넓은 땅을 차지하며 지키는 것이 지금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이 통일되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 일본은 우리랑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커지면 일본이 좋아할 리가 없죠. 또 우리 위에는 중국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미국이 우리를 돕는다고 했을 때 미국은 상관없어요.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통일해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오히려 못해요. 저 오바마나 이런 애들은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서 못하는데 저 친구가 볼 때 이거 한국 통일시켜버려야 되겠네. 그래야지 이게 비슷하니까 일본도 자기네 말 잘 듣고 중국들 말 잘 듣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해주려고 하는데 왜 안 되겠어요, 지금? 지금 이 나라,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겐 현실을 지배할 수 있는 사이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빨리빨리 민족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내가 일본에 가서 강연을 했을 때 30년인지 35년 전인지 하여튼 강연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나한테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나는 한국의 산업이 일본을 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가 판단하길 우리 한국이 일본보다 70년을 뒤져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70년 뒤졌는데 빨리빨리 못 온다 이거예요. 한국이 자기네 따라오려면은 50년 따라온다. 그럼 자기네는 벌써 100년 이상 앞서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못 따라온다는 얘기. 그렇게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 뭐 대단한 그 경제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나 나는 한국이 일본을 앞설 수 있는 것은 니네 그런 계산은 맞지 않고 앞설 수 있는 비결은 빨리빨리 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가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의 산업은 빨리빨리가 좌우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직 인터넷이 생기기 전입니다. 예. 내 말을 듣고 일본 사람들은 불안했는지 한국에 시차를 갔다 왔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무슨 해서 7명인가 한국 시차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나한테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기술이 형편없거든요. 자기네는 어지간해서 고장이 없는데 우리나라 건 못 쓰는 물건이거든요. 그건 높은 눈은 낮은 물건 보면 알아요. 일본 사람들 먹는 거 이런 건 여기서 사는지 모르지만 이런 기계 같은 거 안 삽니다. 줘도 버려요, 걔네들은. 예. 왜냐면 벌써 눈이 틀려요, 우리랑. 그렇게 살면 이런 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보이잖아요. 인도네시아 사람이나 이렇게 동남아 사람 보면. 그러니까 걔네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보면 동남아 수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랬느냐? 빨리빨리 하면 실수가 많다. 차라리 조금 늦더라도 실수를 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빙긋이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 듣고 가봤더니 야 니네 형편없더라. 그거 가지고 우리 못 쫓아간다 하면서 웃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빨리빨리가 아니다. 이 빨리빨리가 몸에 붙어 있어야만 나타나는 그런 빠르기다. 아무튼 두고 보면 안다 하고 말한 뒤 그리고 그 2년 뒤부터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기고 또 반도체 등 전자산업이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기술력은 없는데 어떻게 앞지르느냐? 이제 이게 문제죠. 나는 원래 전자제품을 좋아해서 일본 소니 회사를 자주 갔습니다. 거기 가면 다 VIP예요. 그러니까 나는 웬만큼 물건 쓰다 고장나도 다 돈 안 받아요. 당시에 소니 회사는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압구정동, 강남 압구정동에 해당하는 그런 요지에 건물이 여러 채 있었습니다. 본사도 있고 AS 센터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지금은 거의 다 팔고 어쩌면 본사 건물 하나 정도를 남겨뒀는지 아니면 그것도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내가 안 가봐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니도 거의 망했다 이런 얘기죠. 삼성은 점점 커지는데 물론 우리나라 제품은 아직도 그 기술이 일본보다 부족합니다. 걔네들이 볼 때는 못 쓰는 물건이에요. 성능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걸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는 나 하고 싶으면 부모님이 뭘 하든지 마든 뛰쳐나가서 딴 거 하는데 걔네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일할 때는 부모님 걸 인수받아서 해요. 자기 마음보다 눈앞의 현실을 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예. 그래서 아버지가 구두 가게를 하면 조그만 가게 앉아서 구두 만드는 구두 가게를 하면
그 아들은 동경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왔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구두가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가장 오래된 회사는 1300년이나 되었고, 일본은 전체가 2000년이에요. 2000년 역사 가운데 1300년 된 회사가 아직도 있어요. 그 회사가. 그리고 200년 이상 된 회사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건 뭐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우리나라는 100년짜리도 없잖아요. 일본은 200년 이상 된 거 부지기수 많아요. 이렇게 몇백 년 이상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들의 노하우는 우리가 몇 년 동안 했다고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한 몇 년 동안 열심히 산업을 했다 그래서 일본 기술을 못 따라잡는다 이거예요. 걔들은 몇백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하고 틀려요 벌써. 우리는 안 떨어지는 거 할 때 걔네들은 일부러 떨어지는 걸 만들어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아스팔트가 깔리는 걸 하는데 걔네들은 아스팔트 위험해요. 눈 오고 비 많이 오고 그러면 물이 수막 현상 같은 게 벌어지잖아요. 걔네들은 아스팔트가 다 비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물이 안 튀겨요. 차가 지나가도. 이거 우리하고 기술이 틀려요. 물이 안 들어가는 아스팔트를 만들 때 걔네들은 물이 들어가는 아스팔트를 만들어요. 우리가 차원이 틀려요. 그들의 제품은 모두 경지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보다 생활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 보면, 자기네들이 보면 특별하게 먹는 거 같은 거 빼놓고는 우리나라 제품을 얘들은 선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동남아시아이기 때문에. 그러나 발전 속도는 우리가 그들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발전 속도는. 이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기술하고 틀리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자신도 모르게 빨리빨리 정신이 몸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옛날에는 15년 전만 해도 어디 유럽 같은 데 놀러 가면 한국이라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면 우리 동양 사람 보면 중국말로 물어보든가 니하오마 뭐 이러든가 아니면 뭐 오겐키 데스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10년 전쯤 되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다닌 거예요. 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10년 전에 유럽에 갔을 때 관광지에서 그 물건 파는 현지인들이 우리 보면 빨리 하면서 빨리라고 한국말로 해요. 걔네들이 그렇게 부를 때 그들 눈에도 우리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이 보이나 싶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빨리 그래요. 우리 사람을 빨리빨리라고 불러요. 걔네들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국가 대한민국, 그것은 기술 이전에, 일본처럼 그렇게 기술 때문에 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빨리빨리 성격이 우리 몸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제발전이 이렇게 빠른 이유도 빨리빨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서 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민주주의의 가장 나쁜 점은 대중이 그 주인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장점도 대중을 위한 체제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왕이나 김가나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바뀌잖아요. 때문에 민주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중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만 합니다. 우리 이 맨땅요법 회원 가운데 이 법무법인 로펌을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알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 있는 로펌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 로펌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최근에 그 어떤 살인자의 아버지가 그 로펌에 변호를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또 그런 건 어떻게 빨리빨리 알아서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찾아서 했는지 로펌에다가 전화를 걸어서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살인자를 변호해서는 안 된다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펌이 다 마비됐어요. 그래서 그 로펌의 변호사는 최근에 사임계를 냈습니다. 아셨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 이런 것은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나름대로 재판하려고 그러면 또 판사도 있어야 되고 검사도 있어야 되고 이쪽은 변호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지 감정대로는 현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막 대중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인터넷이 또 스톱돼 버렸어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리 나쁜 범죄자라 할지라도
재판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이 범죄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한테는 다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래야만 재판에 구색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변호하려다가 다 사임계 내고서 다 물러나 버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나라예요. 예. 이렇게 우리는 아직까지 사회 질서라는 현실을 모르고 자기 심정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아직은 그 야만스럽다 이런 얘기죠. 일을 정성껏 하듯이 말입니다.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일을 정성껏 하잖아요. 우리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때문에 현실을 움직이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삼키기에 접근한다면, 먹기 위해 접근한다면 우리는 그 속을 못 봐요. 속을 모른 채 그들에게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현실을 모르니까.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먹을 걸 주는지 몰라요.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지. 이게 날 잡아먹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이거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루빨리 우리도 현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는 심정을 버리고 눈앞의 현실을 자기 마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식 수준 또한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 수준이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되면 우리는 엄청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미국, 덩치가 크니까 일단 중국, 일본, 그 다음에 독일이나 그 다음에 한국이나 랭킹 5위권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손자병법입니다. 절척택, 유급 버무류, 약교 분호 척택 지중, 필의 수초, 입의 중수, 차처 척택 지분야. 아이고 이거 한번 얘기하면 혀가 아파요. 해석하면 진펄과 진펄, 습지대를 건널 때는 오직 빨리 지나고 머물지 말아야 한다. 만일 진펄과 습지대에서 교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수초를 의지하고 숲을 등져야 한다. 이것이 진펄이나 습지대에서 군대를 움직이는 방법이다. 이 한국말은 척 들으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척 듣도 이해가 또 잘 안 되죠. 자, 다시 조금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 진벌이나 습지대를 건널 때는 빨리 지나가고 그것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 적이 나타나면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질퍽질퍽한 데 빨리 지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질퍽질퍽한 데서 싸우면 맞아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적을 만나면, 같은 그 안에서 적을 만난다면 수초를 앞에 놓고 나무 숲을 등지고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수초는 앞을 가려서 적을 막을 수 있고, 적이 잘 못 보니까 막을 수 있고, 또 나무 숲은 등을 막아 적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펄이나 습지대에서 군대를 움직이는 방법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평육처이, 이유배고, 전사후생, 차척 평육지군야. 평지에서는 편리한 곳에 진을 치고 또 오른편으로 높은 언덕을 등지고 죽을 지형은 앞으로 하고 또 살아날 지형은 등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평지에서 군대가 행동하는 방법이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쉽게 해석하면 평지에서는 전략상 요지에 진을 치고 또 오른편으로는 높은 언덕을 등져야 하며 전면에는 초목이 없어야 하고 후면에는 초목이 무성해야 한다. 뒤에는. 앞에는 초목이 없고 뒤에는 무성해야 된다. 그래서 앞을 바라보니까요. 높은 언덕을 등지고 있으면 적군이 배후에서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또 아군은 삼면만 방해하면 된다. 높은 것이 뒤에서 막고 있으니까요. 또 전면에는 초목이 없고 후면에는 초목이 무성하면 아군은 초목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고 앞에서 적군이 나타나는 것을 잘 보이기 때문에 아군에게 유리해진다. 이것이 평지에서 전투하는 방법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들으면 손자병법은 병법도 아니죠. 쉽죠, 굉장히. 우린 사이퍼로 하는데 이거 풀 가지고서 하니까. 범차 사군 지리, 황제 지소 이승야 사제. 이와 같은 네 가지 군사 행동의 이점은 옛날 황제라고 하는, 황제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왕 황제가 아니고 황제라고 하는 그
옛날에 그 소녀경 이런 거 했던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내 임금을 이긴 비법이다. 이번 강의가 아니고 지난번 강의 때 우리는 산과 강,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설명한 습지대와 평지는 옛날 그 황제라는 그 임금이 내 임금과 싸워서 이긴 병법이다, 방법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